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6만 원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는 이게 6만 원보다 올라간다.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스윙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매매를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구간이다. 개인 투자자가 정말 장기 투자로 내가 3배 먹을 거를 그거를 이제 스윙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이거를 600%로 끌어올릴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인 매매를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테이버님, 그 2022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갔습니다. 네, 다 갔죠. 그래서 2023년도 거의 뭐 10일 정도 지났네요. 네. 새해 전망은 좀 작년보다 좀 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거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작년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됐는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금리가 완전히 다 이제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이걸 압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압력이 매우 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행기가 아니고 전투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투기가 좌우로 이렇게 계속 흔들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기절하는 분도 나올 거고 토하는 분도 나올 거고,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냥 뭐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구간은 맞지만 이걸 좀 편하게 생각하고 하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박스권이라는 건가요? 박스권을 상정하는 게 일단은 맞긴 한데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한 덜컥거림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제 9월이었죠. 그때 보시면은 영국에서 채권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10월 들면서 레고랜드발 PF 사태 이런 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정말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좀 이렇게 대두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더 많은 곳에서 목격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이걸 노이즈로 받아들이고 버틸 수 있는 분들, 혹은 내가 그럴 때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승률이 좋을 것이고 아니면은 사놓고 버티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좀 대부분일 것 같은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초 분위기가 나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분위기가 좀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세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가 그래서 이렇게 막 차트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좀 힘있게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작년 마지막 이 거래일,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연초에도 첫 번째 거래일은 폭락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이 밀렸다가 그 부분을 되돌린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전히 뭐 코스피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200일선도 이제 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일선이 2,450포인트 정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불성설이고 120일선 근처에서 지금 뭐 이걸 뚫고 올라가냐 마냐를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박스권 하단으로 보셔야죠. 지금은 아직까지 박스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5,000원 선에서 매수해서 6만 원 초반대에서 팔 건지 아니면 6만 원에 매수해서 7만 원에 팔 건지 이런 기준들이 좀 정해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2월 1일 날 있을 FOMC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확인한 이후에 경기 침체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전망치가 조금 구체화되고 난 뒤에 뭐 언제 오른다를 판별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1일에 FOMC가 있군요. 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좀 바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네. 이게 좋게 상승 반전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월 말 2월 초가 바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나스닥이 1,300포인트 정도를 지지하면서 1,500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여기가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심리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실적과 가이던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또 나스닥이 만약에 10,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뭐 대표적으로 IT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또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러면은 코스피 전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2월 1일 FOMC 데이터를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분위기에 대해서 해석이 끝난 이후에 뭐 상저하고니 상고하자니 뭐 이런 부분을 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은 조금 관망하는 네. 그런 거를 좀 네, 1월은 제가 지금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1월은 숏이다. 숏이다? 네. 오. 1월은 일단 하락을 베이스로 삼고 이제 내가 정말 저렴한 친구들을 사는 구간이지 이때 내가 뭐 배팅을 한다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나 2차전지도 연초에 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많이 좀 조심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금하셔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만약에 뭐 내가 10%밖에 없다 이러시면은 그걸 20% 30%까지 늘리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가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2022년보다도 안 좋을 수 있다고. 안 좋다라기보다는 최악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영국 채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9월까지는 정말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는 10월 달에는 라이브에서 저 한 달 동안은 매매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악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최악이 돼버리면은 제가 진짜 손을 놓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월에는 저 매매 쉽니다라고 일단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 그러고는 다행히도 바닥을 찍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은 우리가 확인을 한 상황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올라갈 공간이 안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지금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지도 모르고 그 경기 침체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의지인데 뭐 지금 연준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안 내리겠다. 어제도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었죠.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좀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컨퍼런스에서도 아무런 질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독립적으로 금리를 올려나갈 것이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고 우리의 툴, 말 그대로 금리를 가지고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툴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질문에는 계속 모든 질문에 노코멘트로 지나갔다라는 점이 지금 뭐 어제 시장을 평가하기로는 국채 시장과 페드가 한번 붙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지금은 연준이 어떤 방향을 보이냐에 따라서 올해는 그죠? 뭐 전저점을 깬다, 박살난다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실적이 어디까지 안 좋아질 거냐. 금리가 높아지면은 실적이 눌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연준이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연준은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 뭐 작년은 소통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지만 올해는 소통을 최대한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이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선반영을 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아지겠지라고 지금 시장은 배팅을 하고 있고 연준이 풀어줄 거야 피봇할 거야라고 계속해서 이제 외치고 있지만 연준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걸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면은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테이버님이 네. 좀 구상하고 있으신 네. 여러 뭐 섹터, 뭐 주식 그런 네. 전략들 중에서 네. 몇 가지 요런 거는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다. 네네. 그런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 하드웨어죠.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준에서 $50를 바닥으로 이제 연말 목표 주가를 $65 정도로 설정을 해놓긴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이제 박스권이라고 상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6만 원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는 이게 6만 원보다 올라간다.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스윙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매매를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구간이다. 네, 개인 투자자가 그렇죠. 뭐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개인 투자자가 정말 장기 투자로 내가 3배 먹을 거를
그거를 이제 스윙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이거를 600%로 끌어올릴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인 매매를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 부분은 조금 저도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드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저도 즐겨하는 게 스윙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거를 연습하실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선반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물리면은 좀 더 시간이 뭐 오래 걸리던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녹여서라도 내가 익절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략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자 지금 6만 원이잖아요. 네. 한 6만 원 지금 이걸 기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5만 원 중반대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환율도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6만 원 밑에서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대신에 이게 지금 당장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내가 뭐 전고점을 확인하고 차트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확인하면서 요번에는 여기서는 뭐 10% 매도, 여기서는 20% 매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부지런하게 반복을 하셔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걸 안 하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모아만 가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많이 모으시고 오랫동안 가져가시면 수익이 나긴 해요. 근데 그게 뭔가 이제 나의 효율에 있어가지고 내가 나의 본업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 매매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네. 그러면 TSMC가 한 10% 20% 정도. 네. 그 정도. 마이크론이 지금 그 정도 나오고요. 마이크론이 한 50에서 60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6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5천 원이면 위에도 한 6만 5천 원이나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뭐 20%든 30%든 뭐 3분할이든 뭐 5분할이든 해가지고 분할 매수하고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시간을 좀 녹여서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이게 하이닉스에도 통하나요? 근데? 하이닉스도 제가 이제 8만 원대 한번 영상을 올렸거든요. 왜 지금 안 사냐고. 그리고는 이게 7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죠.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번에 새해 들어와가지고 8만 8천 원까지 빡 이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계산기를 좀 많이 돌려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정말 많은 계산 방식이 있고 정말 뭐 ROE를 보는 방식, 배당을 보는 방식,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도 좋고 재무 분석도 좋지만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요 정도보다 밑에서는 사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좀 공부에 따른 확신이 들어야 투자라는 게 성공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준을 좀 찾으시고 저는 그거를 삼성전자는 6만 원, 뭐 하이닉스는 8만 원 요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차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시고 난 뒤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수를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는 또 매도를 하시고 또 장기적으로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편한 게 PBR 기준으로 한 1.2배에서 1.3배면은 하이닉스가 매도 구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 12만 원, 13만 원까지는 장기 관점. 단기 관점에서는 뭐 9만 원을 가냐 못 가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분석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이닉스가 8만 원에서 7만 1천 원 빠질 때 한 10% 정도 빠진 거네요. 뭐 삼성전자도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가면 뭐 거의 10% 빠진 거잖아요. 근데 욕을 왜 먹으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항상 10% 정도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관점에서 연말에 배당력도 그렇고 너무 매도가 심했었어요. 작년 연말에 이제 기관에 계신 분들도 얘기하시기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게 일주일짜리 노이즈로 다시 단기 급반등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적정가에서 잠깐의 노이즈라는 표현이 이거거든요. 잠깐의 과매도가 다시 돌아오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과매수 역시도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오르면은 좋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파시고 떨어지면 좋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시는 전략. 노이즈냐 아니냐에 대해서 평가를 좀 많이 내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막 8만 원, 9만 원 가기는 어렵고 약간 위에는 이제 막혀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스윙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하락장 겪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기는 참 쉽지 않다. 그죠. 미국 주식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조합해보면 스윙 투자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국내에는 특히 사이클 산업,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도 바닥에서 올리면은 40%, 50% 가거든요. 지금 하이닉스도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8만 원대인데 거기서 13만 원대까지 간다라고 하면 5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12만 원만 하더라도 40%를 가는 거예요. 50%를 가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뜨면은 이제 1년, 2년 동안 40, 50%가 쫙 올라가요.
대신에 그게 이제 사이클이 끝나면은 그만큼 또 빠지게 되는 거고 그 관점에서 지금은 사이클 바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상저하고니 상고하전이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분석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길게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짧게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거의 비슷한가요? 그죠. 삼성전자는 좀 더 무거워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혹은 환율을 대표하는 기업이 돼버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한 20-30%에서 많으면 한 50% 정도 많이 나와요. 하이닉스가요? 좀 더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 관점에서는 하이닉스나 아니면 이제 함께 움직이는 삼성전기 이런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렇구나. 삼성전자는 그냥 꾸준하게 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살까 했을 때 삼성전자 사세요 하시는 분한테는 주식 질문하지 마라. 귀찮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뭐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고 돈 버는 게 짱이죠. 그 하이닉스는 적자가 좀 심하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적자는 다시 나중 되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거고 지금 메모리 산업은 적자를 크게 걱정할 구조가 아닌 게 어제 같은 경우도 사파레 에피즈가 인텔에서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이제 우리가 비트그로스라고 하는데 매년 이게 10%에서 15%씩은 계속 늘어나요. 그런 관점에서 2020년도에 조금 과하게 늘어났고 그 관점에서 성장률 기준으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자릿수 초반대 성장을 보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서 조금 뭐 투자 사이클이 어긋나면서 뭐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가 왜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느냐, 하이닉스가 왜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고 왜 EUV 공정을 도입하려고 하느냐. 말 그대로 메모리가 앞으로는 꾸준히 성장은 하겠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코카콜라 마시듯이 필수 소비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혁신이라는 걸 보여줘야 주가가 더 레벨업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장기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메모리라는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이제 D램도 마찬가지고 낸드도 마찬가지고 세계 시장에서는 과점이라고 볼 만큼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점된 시장에서 돈을 창출해서 다음 기술에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 늦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네. 아, 그렇군요. 제가 한 달 전인가 동강님 한번 인터뷰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삼성전자로 많이 이런 스윙 투자를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거 연습해 놓으시면 저도 이제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저도 차트 스윙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일본 기준 주봉 기준으로 스윙을 친다라고 했을 때는 3개월에 한두 번 뭐 이렇게 수익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3개월에 한두 번씩 5%씩 계속 수익을 실현하면은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여기다가 막 3배 막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좀 더 이제 우리가 국장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레버리지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레버리지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방식이 혹시 그 네이버 카카오도 안 돼요. 그 우리나라 분들이 2022년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이거 안 되나요? 안 돼요. 네이버 카카오는 안 돼요. 네.